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엔비디아를 한번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었는데요. 두 달이 지난 5월 말에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연초 대비 주가 현황을 보면 연초에 301불이었는데 계속해서 좀 약간 떨어지다가 3월 달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 다시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188불로 연초 대비 38%가량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현재 59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는 396조 원보다 높은 수준이고 인텔에 비해서도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3월 26일 분석 당시에는 276불이었는데 이때 대비는 그래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2021년 1분기 실적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조금 과감할 수도 있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개는 지난번에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일단 대만 출신의 젠슨 황 1963년생이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키노트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키노트를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 키노트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소개를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많이 보아오셨듯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1980년대 90년대 인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1.5년에 이제 2배씩 CPU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많이 둔화가 됐는데요. 1년에 1.1배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2배, 3배씩 심지어는 뭐 몇십 배, 몇백 배씩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나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속기입니다. 여기 Accelerated Computing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Scale Up and Out 그리고 머신러닝까지 간다고 하면은 단순 몇 배 수준이 아니라 10의 구승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죠. 이렇게 엑셀러레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차세대 GPU H100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TSMC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용 GPU 가속기 이게 우리하고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요. 일반 PC나 노트북에서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나 뭐 볼타, 튜링, 뭐 암페어 이런 가속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H100이라는 가속기가 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뭐 인터넷 IoT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H100은 최첨단인 암페어 대비로 봐서도 9배 정도 가속이 향상된 상태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몇 주 걸릴 작업이 며칠로 끝나는 것이고 대규모 언어 추론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현재 매출인데요. 한 8빌리언 정도 이번 분기 매출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3.7빌리언.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엔비디아는 당연히 게이밍인데 암호화폐 채굴 용도 GPU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번 분기로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는 명실상부 게이밍 회사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향 회사가 되었고요. 이 가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 하나는 데이터 센터향 CPU인 그레이스입니다. 2023년 출시 예정인데 CPU 코어가 무려 이제 144개나 되고요. 두 개 칩을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전성비, 그러니까 전력 대비 성능 비율이 엄청난데요. 1TB 메모리 포함 모듈 사용 전력이 500W에 불과한데 지금 X86 CPU 절반 가량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엔비디아 CPU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키노트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텔이나 AMD 기반의 X86은 이렇게 DDR4 메모리에서 GPU 가속기까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병목 현상 같이 꽉 막혀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레이스는 X86이 아니라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ARM 기반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ARM은 원래 모바일에서 썼던 AP를 만들던 기술이잖아요. 리스크라는 것도 사실 이제 리듀스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가볍게, 간단하게 그리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반으로 만든 지금 현존하는 최초의 CPU가 애플이 만든 M1 칩이고요. 그렇게 엔비디아도 ARM 기반, 그러니까 ARM 기반으로 CPU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메모리와 CPU와 그래픽이 가속기가 이렇게 하나로 동작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훨씬 더 빠른 연산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전성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낮은 전력으로 그러니까 더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데이터 센터 CPU를 장악하고 있는 인텔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ARM 인수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 아직 1빌리언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성장성이 상당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67% 상장했는데요. 세계 최초 AI 디지털 트윈 슈퍼컴퓨터인 얼스2를 개발했고 기후변화에 맞는 기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후지츠가 슈퍼컴퓨터로 상당히 이름을 날렸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더 높은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캐스트 넷이라는 일기예보 AI 모델이 있는데 물리학 기반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지구가 있고 옴니버스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시계열을 돌려보면서 미래의 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정확한 일기예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벤츠나 유럽의 유수의 공장들은 지금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이 높은 배치를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오토모티브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성장성은 약간 더딘 편입니다. 오히려 전년 대비 10% 정도 낮아진 상황인데요. 자율주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애플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구글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벤츠, 랜드로버, 볼보, 현대, BYD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차들이 엔비디아와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데이터가 모여야 더 좋은 자율주행 기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그것을 스스로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연간 이제 100만 대 이상 생산을 하면서 그 100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다 모아오는 형국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없이 벤츠 혼자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데이터의 부재와 기술력의 부재로 테슬라를 영영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하이페리온 9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 추이를 보자고 하면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이밍,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오토모티브 이 모든 영역들이 현재는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향 위주로 되어 있지만 아마 2, 3년 내로는 이 4개 영역이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과를 보면요. 일단 갭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갭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65%로 전년이랑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순이익이 1.6빌리언에 불과한데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회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난갭 기준으로 가자고 하면은 난갭 기준은 뭐냐면은 갭 기준은 그냥 일반적인 회계 기준이라고 하면 되고요. 난갭 기준은 일시적인 비용,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특별히 이번 연도에 특별히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해서 회계 기준에 약간 벗어나지만 오히려 회사의 가치를 볼 때는 더 정확한 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넷인컴은 3.4빌리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49%, 무려 49%입니다. 매출이 46% 성장하는 동안 오히려 이익률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퉁쳐서 얘기하자고 하면은 8조 원을 매출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순이익이 3조 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한 수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갭과 난갭 기준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느냐? 보통은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익스펜스예요. 직원들에게 많은 돈을, 많은 주식을 더 뿌려줬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1.3빌리언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비용의 이름은 Acquisition Termination Cost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RM 인수 불발 비용입니다. 너무나 독점으로 가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들이 반대했고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수가 무산되었는데요. 거의 한 1조에서 2조 원 사량의 비용이 공중에서 증발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나쁜 것을 의미할까요? 아까 그레이스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상 ARM을 한 1, 2년 정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를 개발하는데 ARM 기술이 정말 제대로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불발이 되었지만 만약에 그레이스가 애플의 M1 칩처럼 정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또한 또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1.3빌리언 달러가 공중에 증발되었지만 그레이스가 가지고 오게 될 가치 창출이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비록 터미네이션 됐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엔비디아 이번 주에 주가가 되게 좋은 편이었었는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장외에서 한 6, 7%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당혹스럽긴
했는데 아니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컨센서스 대비 다 높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봤더니 2분기 실적이 조금 낮게 예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8.1 빌리언인데 1분기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더 낮죠. 1분기 때는 거의 8.3 수준이었었는데 오히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와 코비드 락다운인 차이나, 중국의 봉쇄 조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여기서 500 밀리언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 밀리언을 더하면 8.6 빌리언인데 만약에 8.6 빌리언이 나왔으면 다시 주가는 날아갈 수 있었죠. 나머지 뭐 매출 총이익률이나 다른 익스펜스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날아간 부분이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요? 엔비디아의 작년 매출은 26.9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FCF가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율은 30%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올해 25% 성장을 하게 되면은 33.6 빌리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산수 한번 해보시죠. 여기 8이 있잖아요. 4분기를 곱하면은 8432가 되죠. 그래서 2분기에 설령 8.1 빌리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33.6 빌리언은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1분기 때 8.3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만약에 2분기 때 8.1이 나오고 그 다음 3, 4분기 때 다시 좀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상치대로 계속 매출 성장률을 올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진율도 지금 30%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25%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레이스 매출이 추가가 되고 23년, 4년 사이부터는 아마 오토모티브나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매출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 모델이 DCF 분석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재 가치, 주당 내재 가치는 365불인데 현재 188불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궤도 안에서 잘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레이스가 망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아무래도 토큰이나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GPU의 밸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자신들이 그런 이제 블록체인을 채굴이나 하는 그런 GPU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서버 시장에서 거버닝한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인텔이 차지하고 있는 CPU, 서버용 CPU 시장까지 만약에 위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연초 대비 엔비디아의 주식을 하나도 팔지는 않았는데 물론 연초에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지금도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엔비디아를 산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이죠. 그때에 비하면은 정말 서버 시장에서 그렇게 가속기를 잘 팔 수 있을까 의문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더 큰 무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저는 조금 더 믿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해보면서 같이 잘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